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에 혹시 몸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1주택 실소유자들 사이에서 이 몸테크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몸을 떼워서라도 재테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현재 좀 힘들더라도 현재를 희생을 해서라도 미래 가치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다라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몸테크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몸테크 확실하게 하시려면 지금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려면 미래 가치가 정말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더 좋지 않을까. 자, 똑똑한 투자 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 무료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부동산 시그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보고 올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J 부동산 연구소의 박대근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서 따져봐야 할 가장 1순위 역세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역세권 그리고 역세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도 부동산의 투자 가치 요건들 중에 가장 1순위는 바로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규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인데요. 교통 인프라가 조성되면 그 주변으로 주거 수요가 몰리고 상권이 발달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이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일어나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뜻합니다. 역세권은 보통 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역세권은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세권을 같은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세권으로서 가치가 높으며 역세권 이용 가치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웬만한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다 보니 전통적으로 인기 상품이던 역세권 부동산에도 차별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세권의 모든 것과 역세권 투자 전략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치의 결정적인 요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신 데 있어서 주변에 생활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가장 먼저 보실 텐데요. 특히나 또 이제 많은 학군 수요가 몰려있는 강남 4구를 필두로 해서 숲세권의 역할들이라든가 개발 호재가 있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항상 1순위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역세권이다.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역세권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히 역과 가까운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역세권으로 인한 인프라의 형성이라든가 또는 역세권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바로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택 구입의 1순위 조건 역세권이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그런 경제적인 파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1순위가 바로 역세권입니다. 특히나 또 이제 지하철과 주택 간의 거리라든가 시간과 환경의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역세권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까지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또 이제 업무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역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 텐데요. 업무지 내에 위치한 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굉장히 비싼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또는 강남 지역 또는 영등포, 여의도 이런 지역들에 위치한 역들의 주변의 지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지까지 접근성이 좋은 노선들이라든가 역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도 같이 함께 인기 있는 역세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그런 활성화로 인해서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세권들이 인기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서울 노선 중에서 가장 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탄탄한 그런 유동인구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역세권들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순위로 저는 2호선을 좀 꼽고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서울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고 이 주변 지역들로 정말 11개의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구도심과 신도심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2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그런 환승역의 역할들도 굉장히 좋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지역들이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또는 북쪽으로 올라가신다면 강남과 대학가를 끼고 있는 홍대 신촌 라인이 위치하고 있고요. 종로 중심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흥 업무타운으로서 이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왕십리 지역과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잠실을 지나서 이제 강남까지도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2호선의 회선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호선 어느 역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유동인구의 그런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선으로서 강남과 강북을 잇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쪽과 동쪽, 이제 강동구와 강서구의 그런 베드타운으로서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직장을 위한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 동북권의 이제 가장 그런 핵심 지역들을 좀 지나가고 있죠. 주거 업무 지역이라든가 업무 지구까지 30분에서 40분 내에 모든 지역들이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뭐 동대문이라든가 인사동 뭐 이런 박물관이나 청계천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든 노선들의 지하철이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5호선도 직장인 노선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탄탄하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비싼 땅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황금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강남 논현동까지 1차 구간을 2008년도 개통을 시점으로 해서 2차 구간 그리고 3차 구간 지금 현재 강동구까지 지금 잠실을 지나는 그런 노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한강 이남 지역의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호선 라인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집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점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9호선 라인의 2차 구간과 4차 구간과 5차 구간의 그런 연장선들이 지나가는 그런 황금 라인들의 새로운 구성을 좀 살펴보시면 앞으로 집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역 노선들이 전부 이곳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로 지도상에 이제 표시가 된 지역들이 업무 지역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종로, 광화문, 도심, 한양, 도성 지역과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 국제금융중심지죠. 그리고 아울러서 강남구의 그런 그 세계적인 업무 도시들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강남 3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3도심이라고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고 마포구 공덕 합정이라든가 또는 상암 DMC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왕십리 지역으로서의 이런 업무타운들 아울러서 G밸리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의 G밸리의 산업단지와 그리고 마곡산업단지가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을 다 아울러서 이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세권으로서 모든 역들이 다 이곳을 핵심적으로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현재 2호선, 5호선, 9호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5년 또는 10년 뒤에 서울 지역에 새롭게 신설되는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늘어날 곳들을 좀 예상해 보신다면 GTX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도시 광역철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 간의 거리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는 표정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요.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를 함에 있어서 올해 이제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노선도 이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을 올해 안에 연내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국가 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핵심 지역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라든가 강남 삼성동 라인의 삼성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지역 그리고 종로 중심 지역의 서울역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교집합으로 맞물리는 지역들인데요. 이런 곳이야말로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개발 호재로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 B, C 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울권 내에서의 그런 투자 가치들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런 가치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21일 발표됐었던 이제 신도시의 그런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GTX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까지의 제3도시가 이제 신도시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GTX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투자의 그런 방향성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TX는 서울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서의 그런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40m 이하의 지하 터널을 개설을 해서 직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또 정차하고 하는 그런 표정 속도가 일반 지하철에 비해서 3배 이상 빠르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100km부터 최고 시속 200km, 평균 시속이 180km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끝과 끝을 연결하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기존 전철의 3배 속도의 그런 노선으로서 이제 A, B, C 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역세권의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용객 수라든가 수요 분석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 역세권까지는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5분 이내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가 개설되는 역 라인들 환승역이 생기는 곳들의 그런 투자 가치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의 앞으로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역할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 즉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역세권과 역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환승 노선은 있는지, 또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는 풍부한지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방송으로만 뵙기는 좀 아쉽죠.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역세권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GTX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어떤 것인지 2019년도 투자를 하시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꼭 예약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박대근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실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물건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자, 오늘 박대근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강남 4구로서 입지를 굳힌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강남 4구로 편입이 되어 있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내에서도 가장 한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세권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의 천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이 24.46제곱미터, 실사용은 42.19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두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베란다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외부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6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열층으로서 젊은 친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공은 지금 현재 예정 중입니다. 1월 준공 예정이고요. 올해 1월 준공입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2억 6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러 천호동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여기 살기 편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자, 기대가 됩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천호동 굉장히 살기 편합니다. 일단은 역세권으로서 천호역에서 더블 역세권 5호선과 그리고 8호선을 직접적으로 거리를 도보로 이용을 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세권의 매물이다 할 수가 있겠고요. 천호동 그리고 성내동 내에서도 한강과 가장 밀접하게 인접되어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7구역에 속해 있는 구역입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도시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 주변의 지가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이 개발이 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나루 한강 시민공원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그런 녹지율의 높은 그런 구성으로서 한강에 이용을 직접 할 수 있고요. 천호동 지역 내에서도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 시장 등 그리고 로데오 거리 상권들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편이 잘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고요. 5호선 제가 직장인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접근성 5호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요. 8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잠실이라든가 또는 환승을 통해서 이제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좋고 용이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강동구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지구가 업무시설로서의 업무타운이 또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4구로 편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이제 자족적인 명품 도시로서의 그런 발돋움이 바로 이 부분으로 좀 같이 함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사 또한 이제 5호선의 개통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고요. 이 주변에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서 천호동 지역의 전세가 월세가 같이 함께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뭐 이케아라든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더 많은 부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문화, 유통과 산업 그리고 그런 업무 시설까지도 전폭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2020년 개발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100여 개 사가 지금 현재 입점 중이거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플러스로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요. 바로 옆 단지로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같이 함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 건립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최첨단 그런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연구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연령대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2030년까지 서울 인구수에서
가장 많은 상승폭을 16%를 기록할 곳이 바로 강동구라고 하니까요. 이런 업무시설 등의 연장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5호선과 8호선 또한 연장선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북부 별내 연장선이 지금 현재 내년도 개통을 좀 앞두면서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더욱더 높아질 것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8호선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5호선 하남 기본 계획에 따라서 잠시 그 미사 지역까지 지금 현재 미사역이 올 8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5호선과 8호선의 연장선, 아울러서 9호선 연장선도 이제 예비 타당성을 이제 진행 중이죠. 분명히 될 것입니다. 4차 구간 길동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한영외고역이라든가 강동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온병원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강동구를 지나서 미사, 하남 이런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연장선이 들어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간선도로의 확충은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강동구가 바로 시작점이고요. 세종까지 연결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곳 강동구가 이제 그 물류 중심의 그런 그 교통망을 더욱더 확충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서울 외곽 지역의 연결선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4구로 편입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지 굉장히 좋고요.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일자리 창출까지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어떤 건물인지 특징 살펴보죠. 자, 이번 1월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심사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서 필로티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서 일렬 주차가 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인테리어 또한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고 어느 누구가 오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3베이 구조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5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방 시설 또한 굉장히 그런 슬라이드 아일랜드 식탁과 그리고 깔끔한 그런 주방으로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이 주변의 시세가 2억 7, 8천대에 나와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서요. 2억 6천만 원의 매매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2억 4,500만 원,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강남 4구 중에서도 노후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고요. 강남 4구 다른 지역들 대비하신다면 3억 중반대 지금 현재 동일 평형대에 형성되어 있는 점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2천에 75만 원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요, 교통 호재가 넘쳐나는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물건 기본 정보 살펴보죠. 자, 전농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GTX B노선과 C노선이 같이 함께 들어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역시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이 같이 함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상승이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호선 청량리역입니다. 경의중앙선과 지금 현재 경춘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8.53제곱미터의 전용 면적과 35.71제곱미터의 분양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층 중에 6층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 완료가 됐고요. 방 2개 구성으로서 2억 7,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동대문구 얼마 전에 서울시가 청량리역 일대를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 개발을 나섰기 때문에 이곳에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이곳의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어떨까요? 자,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7,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구성에서 이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요.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크레시트를 필두로 해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 이미 12억, 13억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청량리역 주변에 지금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합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면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15억대의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65층 규모로서의 그런 개발
구성으로서 청과시장의 재개발과 같이 함께 맞물린다면 총 9개 동의 60층 이상의 대형 건물들이 들어선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주변 청량리라든가 제기동 지역으로서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량리 역 주변이 굉장히 그런 매머드급의 그런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 살펴보면서 충분히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편도 굉장히 좋은데요. 청량리역에서 이제 내부 순환도로라든가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의 확충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편이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지는 곳이 바로 청량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대학가도 같이 함께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교통 호재로서는 지금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경춘선과 KTX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분당선의 연장선으로서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까지 분당선이 또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요. 청량리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환승 없이 강남에 내려갈 수 있는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울러서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면목선의 경전철 사업과 더불어서 GTX 신호선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죠. 이제 공사를 들어갑니다. 동북권과 동남권을 이제 이어줄 거고요. GTX B노선이 조기에 또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이제 예상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다중역세권 8개에서 9개 이상의 노선들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청량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개발들 그리고 환승센터의 그런 건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량리역은 뭐 서울역 못지않는 그런 역할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동북권의 교통 중심지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그렇다면 건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네, 건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고하게 2동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내부에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보시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가격적인 부분 짚어주실까요? 자, 금액 2억 7,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청량리역 주변으로 조금만 이제 재개발 지역들 들어가시면은 거의 4억대의 방 2개 투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앞으로 충분히 그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시에는 굉장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전세가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실투자 금액 3,400만 원으로 갭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월세 시에는 많은 그런 시장의 상인 수요들과 그리고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로서 3,000에 8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2천만 원을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투자 금액이 조금 높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미래 가치성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강남 못지않는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청량리역 주변입니다. 전농동 투자 가치 다세대 주택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까지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가 있죠. 세미나에서 직접 더 많은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세미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강남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해서 부동산의 경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고민들,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공부를 하시고 많이 만나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어떤 이슈들로 2019년이 이루어질지 좀 직접 오셔서 만나 뵙고요. 개인 상담 같이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대근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그널 계속 이어갈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요즘에 날씨만큼이나 세상 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춥다 싶으면은 또 미세먼지가 있고, 또 미세먼지가 없다 싶으면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항상 보시면서 느끼는 거겠지만은 정책이 워낙에 왔다 갔다 하고요. 어제 특히나 세미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집 있는 거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고민 상담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전략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128-85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49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자, 광명시 광명 뉴타운 4구역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까요?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광명시의 다세대 주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문자의 단점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팔고 어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광명 4구역의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유냐 매도냐 이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도 중에서 지금 광명 그러면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도를 조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서울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광명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광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곳이 광명 뉴타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총 15개 구역 중에서 해제가 된 지역을 빼더라도 11개 구역 정도가 됩니다. 11개 구역이 만약에 입주를 다 한다 그러면은 25,000세대, 흔히 이렇게 2만 세대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미니 신도시라고 그러죠. 이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니 신도시로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지금 4구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4구역이면은 지도상에 지금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이 이렇게 지금 광명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구역이 지금 지역도 굉장히 좀 평탄한 지역이고 세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0세대 정도 되고요. 주변에 지금 이제 철거 들어갔고 또 이주가 한창 진행된 지역이 많은데, 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광명 사거리역입니다. 이게 지금 7호선이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두 코스만 지나면은 안양천만 지나가면 서울하고 또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강남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은 경기도지만은 서울과 굉장히 좀 인접한 경계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구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관리 처분이 떨어지기 전 단계, 직전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7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도냐 보유냐를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에 들어오신다든지 더 좋은 투자 지역으로 가신다 그러면 매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 근방에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4구역도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쭉 가져가셨다가 뭐 30평대 분양을 받으시고, 조합원들은 또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 쪽으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감하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여주신 부동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5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높은 점수 주셨네요.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자, 일단 점수를 제가 그렇게 이제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을 수가 있는데 이 입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다음에 호재는 뉴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강점,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프리미엄 좀 한 1억에서 1억 중반 정도 붙여져 있겠습니다만은 입지라든지 뉴타운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지 가격 호재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평가를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가 볼 텐데요. 이어가기 전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실 때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끝번호 4365번으로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자, 김포시 풍무 오지구 아파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포 풍무 꿈에 그린 유로 메트로 2단지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김포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눈여겨보고 계신 지역은 꿈에 그린 유로 메트로 2단지인데 자, 소장님, 과연 이 부분을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문자 사연이기 때문에 사연을 주신 분이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쪽 물건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을 조금 더 축소를 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김포 같은 경우에 사실 김포 도시철도를 빼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정말 애증의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작에 개통이 돼도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통이 작년에 시운전했다고 그러는데 또 좀 연기가 됐죠. 올 여름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 자, 지금 도시철도가 어디로 지나가냐면 요 위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요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 메트로를 말씀하셨는데 요 지역이고요. 요 바로 위쪽에 풍무 푸르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어요. 따라서 이 아파트를 왜 굳이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쪽 지역을 하신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메트로보다는 푸르지오 쪽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이 지금 하나 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가까운 쪽 따라서 구입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밑에보다는 위쪽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생각하고 계신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을 둘러보시길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포 풍무동의 아파트 점수 확인해 봐야겠죠?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아무래도 입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네요. 소장님, 이유 부탁드릴게요. 뭐 점수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광명보다는 입지적으로 이제 서울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면은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이제 김포 도시철도 올해 이제 개통 예정이죠. 이 도시철도 때문에 김포가 이제 많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 도시철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가격이라든지 입지 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거 끝난 후에도 고민,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소장님을 직접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소액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니까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대책 저희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대책을 분석해서 이런 정책을 이용을 한 정말 소액 투자, 아직도 숨은 진주 지역이 있습니다. 블루칩 지역이요. 자, 이런 지역을 꼼꼼하게 좀 찾아드립니다.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1:1 개별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항상 수요일 오후 2시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은 많은 정보와 개인 고민 상담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대책 속에서 소장님을 만나고 좀 빛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이철웅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투자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 부동산은요.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직장인 그리고 상권까지 수요가 풍부한 서대문구 대신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대신동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지역은 젊음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이 대신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많이들 좀 생소하신 지역 같아요. 그러나 그냥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촌역에서는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은 바로 아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까지는 도보로 1, 2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6층 건물 중에 6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방 하나, 거실, 욕실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풀 옵션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룸을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1억 9천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풀 옵션의 신축이 완료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워낙에 유동인구 많고요. 또 그쪽에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문화 쪽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시는 서대문구 대신동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 서대문구 대신동 그러면 아까 제가 행정구역상 지명은 조금 낯설지만은 그냥 신촌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물건지 자체가 이쪽에 위치를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요. 바로 아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뒤에 안산이 있죠. 여기에 바로 이제 입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아래쪽에 신촌역이라든지 이대, 아현. 자, 이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쪽이 직장이나 학교에 연관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차를 타고 이런 시내권으로도 어떤 출퇴근하기,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입지 지도를 보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지에서 연대 동문까지는 한 30여 초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고직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금화 터널을 통해서 시내로 가는 경우 경복궁역이라든지 자, 시청, 종로, 광화문 이쪽으로도 아침에 버스를 이용해서 가실 경우에 한 10분에서 한 25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신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신촌 상권 이런 확장에 따른 그런 수혜들도 충분히 입어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신촌이기 때문에 초중 고등학교의 대학 상권도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하나씩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30 서울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신촌이 바로 이제 서부권 중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신촌 쪽에 계속되는 어떤 발전 가능성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호재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아래쪽에 마포 4대 성장 거점이 있는데 자, 합정 홍대 다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촌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신촌 상권과 홍대 합정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입지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대와 합정 상권이 확장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 계속해서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도시재생 사업, 요번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대규모 뉴타운 사업보다는 소규모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4만 3천 제곱미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250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신청을 하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 신촌역 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쪽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개발 호재를 한번 가보시면은 자, 바로 이제 부가인 뉴타운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근접한 보물건지에서 가장 근접한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대신동역 위쪽에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앞두고 있는 지역이 2구역과 3구역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인데 아직은 지금 이주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곧 이주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 같은 가격대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대문구 대신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방학인데요. 이제 개강을 앞두면 주변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찾는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건물이고 또 내가 얼마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신축이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원룸이기 때문에 이제 조감도를 통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책장을 놓게 되면은 이제 분리형 원룸으로 쓰실 수가 있고, 이걸 없애버린다 그러면 통 원룸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그렇게 큰 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가지라든지 이불 정도만 가지고 온다 그러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데다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천장에는 공기 순환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어떤 입주 문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매매가가 2억이 채 되질 않습니다. 1억 9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 전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으신다 그러면 1억 7천이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2천만 원 투자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라든지 또 교직원 관계자 이런 분들의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1,070 정도 선수의 대출 1억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수익형으로 가셨을 때 투자되는 금액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안전한 투자식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2128-8560번, 02-2128-856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죠. 자, 서초구 방배동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방배동으로 한번 와보실 텐데 아까보다도 굉장히 입지도 좋고 여기서 더 가깝고 어떤 그 투자의 메리트가 더 높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방배역에서 도보 5분이 아니고 3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 2호선 같은 경우 서울을 도는 순환선이지 않습니까? 이 순환선에도 굉장히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해 있고 이 역시 방 1개와 욕실, 거실, 주방으로 구성이 됐는데 작년 봄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돼서 이미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서 2억 5천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준공이 완료된 신축 원룸 풀옵션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서대문구는 학생들의 좀 관심이 많았다면 여기 서초구 방배동은 학부모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자, 서초구 방배동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방배동 입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시겠죠. 자,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방배역은 아시다시피 2호선 순환선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바로 지금 내방역인데 내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광명에서 이쪽으로 강남으로 들어오는 7호선이죠. 7호선까지도 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가 지금 현재 방배 재건축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당 IC라든지 또 우면산 터널 이런 지역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시내 접근성이 좀 빠른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방배동 그러면 일단은 강남 성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군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군과 더불어서 이제 서리풀 공원이 정보사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서리풀 터널이 이제 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에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시 25개 자치 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방배동 일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방배동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하게 떠오르는 게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제 서리풀 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 같은 경우는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거리지만은 아까 입지에 때 보시다시피 서리풀 터널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여기를 관통하게 되면은 강남까지 예전에 30분 출퇴근 시간 걸리던 게 한 10여 분대로 단축이 되게 되죠. 따라서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은 강남의 직장인들보다는 방배동의 입주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배 재건축. 지금 현재 물건지 앞에 여러 군데의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구역이 많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주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이주 수요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방배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 정도밖에 거리지 않습니다. 실제 2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배 역세권 확장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직접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호재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방배역을 주변으로 한 사당역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 굉장히 출퇴근 시간대 러시아워드 교통체증이 좀 심하죠. 자, 이런 것들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더 밀어붙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당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남부터미널 개발. 자,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완공이 됨으로 해서 교통정체가 좀 풀리고 한다 그러면은 방배동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배동이 학군 좋고 교통 좋은 거는 더 이상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는 다세대 주택 어떤 건물인지 살펴볼까요? 자, 본 물건도 이미 준공이 완료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리형 원룸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아직은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통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축 원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로 깔아놨습니다. 일반 마루가 아닌 타일로 깔아놨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요. 겨울에 한번 난방이 된다 그러면 따뜻한 온기를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 엘리베이터, 뭐 필리트 주차장, CCTV, 현관 부엌은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게 역에서 3분 거리고 또 서초구 방배동이고 그러면은 막연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매매 가격이 준공이 완료돼 있는 데다가 2억 5천대 또 넉넉한 실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전세는 2억 2천에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소액 3천 한 2년 정도 그냥 정기 적금에 묻어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잊어먹으셔도 될 정도의 소액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강남권이기 때문에 3천에 80 월세, 그다음에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2,500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에서 3분 거리에 투자되는 금액은 9,500 정도지만은 매월 월세를 80만 원씩 받아가고요.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면서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이주에 따른 어떤 그 이주 수요에 따른 시세 차익은 덤으로 따라오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과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물건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매주 수요일 2시에 준비되어 있는 이철웅 소장님의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철웅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tv.altomato.com 들어오셔서 무료 다시 보기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